마이크와 수지는 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수지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해요. 누구일까요? 수지예요. 다가오는 차가 수지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도 문자를 보내면서 길을 건너지 말아야 해요. 올리비아와 바바라는 임신했고 출산하기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올리비아는 침을 맞으러 갔고 바바라는 수상 스키를 타러 갔어요. 누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바바라요. 침술은 임신 중에 안전한 반면 수상 스키는 위험합니다. 메리와 리차드는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갑니다. 그들의 친구 찰리는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리차드예요. 헬멧이 없는 것보다 눈을 감고 타는 것이 더 위험해요. 발레리와 니콜은 나뭇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둘 다 같은 나뭇가지에 올라가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발레리예요. 니콜이 바깥가지를 톱질하는 동안 발레리는 자신들이 앉아있는 나뭇가지 부분을 자르고 있어요. 사라와 마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사라는 아들을 수영장에 데려갔고 마리아는 그들을 거기에서 만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아들이 앞좌석에서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있어서 급정거하면 다칠 수 있어요. 부부인 조시와 에이미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은행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모든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작은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둘은 지역에 있는 모든 집을 사들이고 동네 사람들은 동네 유일의 큰 호텔에 묵게 했어요.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가져간 남은 현금을 찾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7초 드릴게요. 조시와 에이미는 돈을 호텔에 숨겼고 집은 그저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경찰관 제임스는 작은 호텔로 출동해서 의문의 보석 도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 밤에 체크인을 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호텔방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보석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제임스는 용의자를 3명으로 추렸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점심시간에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 직원은 그날 아침 다른 손님이 체크아웃을 해서 그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수자는 방금 잠에서 깼다고 말했어요. 전날 밤 파티에 갔었기 때문에 오전 내내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수잔입니다. 방금 일어났다고 했는데 침대가 이미 정리정돈된 상태예요. 오, 수잔. 루스 부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남편의 비싼 조각상을 가져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나가봤더니 조각상이 사라졌다고요. 형사는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루스 부인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면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슈렉이 걸어다닌 게 아니라면요. 안나는 감기에 걸려서 3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방문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나는 없었습니다. 안나의 엄마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크리스, 제나, 마크를요. 이들은 안나의 룸메이트였는데 집에 없었고 밤새 외출했었다고 해요.
형사들은 이 사람들의 차를 확인하자마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7초 드릴게요. 크리스였어요. 크리스의 차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안나의 차가 주차돼 있었죠. 안나가 3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는 뜻이 돼요. 토요일 아침 경찰은 누군가가 은행 금고에 있던 보석들을 모두 갖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디아즈 경관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보안 카메라 확인을 요청했어요. 우연히도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게 내부자의 소행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 출납원, 그리고 애널리스트에게 가서 그들의 사무실 서랍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보안 요원인 톰은 방문객들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금고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출납원인 마크에게는 돈을 만질 때 쓰는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애널리스트 팀의 서랍에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필요했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범인은 애널리스트예요. 금고는 문서가 아니라 보석으로 가득했죠.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이었고 왕자의 가사 도우미였던 제인은 청소를 하기 위해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방 안에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꽃병, 엎어진 물잔, 덕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인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왕자와 쇼핑 가려고 차를 닦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정원사는 방 안엔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범인을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범인은 정원사였어요. 비가 오고 있어서 식물에게 물을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무인도에 있고 배가 많이 고파요. 열매로 가득 찬 덤불을 발견합니다. 몇 개를 따먹어봤지만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현진이 말하길 잠깐, 그럼 무인도가 아니네요. 어쨌든 수박과 포도를 먹으면 독이 없어지고 사과와 당근을 먹으면 더 악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토마토, 양배추, 오렌지가 있어요.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토마토요. 수박과 포도처럼 토마토는 덩굴에서 자랍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물이 한 병뿐입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땀을 흘리지 않도록 배낭으로 몸을 가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걸어서 물을 찾습니다.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마지막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더 걸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관광을 하던 중 근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이 나오지는 않고 짙은 검은 연기만 뿜어져 나옵니다. 세 개의 탈출 경로가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은 등대, 지하실, 앞에 있는 차. 지하실로 가서 문을 닫으세요. 화산 연기는 빠르게 이동하며 등대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후 3시, 사막 한가운데를 걷다가 미친 과학자가 함께 살고 있는 높은 탑에 도착합니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그의 탑의 높이를 계산해야 한다고 그가 말합니다. 무엇을 사용할 건가요? 떨어진 나뭇가지, 그림자, 시계.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키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므로 탑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그림자의 몇 배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워터파크에 있는데 슈퍼 악당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악당은 여러분을 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 세 개의 물 미끄럼틀을 보여줍니다. 오렌지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어요. 하나는 산으로 가득 찬 수영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열대 천국으로 통하고 다른 하나는 용암으로 가득 찬 화산으로 이어집니다. 악당이 말합니다. 평행 세계에서는 보라색 미끄럼틀을 타면 자유로 통한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요? 노란 미끄럼틀입니다. 노란과 보라는 도색 관계로 정반대입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위해 자원봉사자가 필요했습니다. 윌리엄과 올리버라는 두 친구가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죠. 둘은 돈이 필요했고 과학자는 실험이 완전히 무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사실 그 과학자는 여러 가지 독에 대한 실험 대상의 반응을 테스트할 계획이었어요. 두 친구를 각기 다른 방에 가뒀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하는 것이었죠. 불행히도 그 과학자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윌리엄과 올리버는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한 명은 저녁에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오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두 남자는 탈출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8초 안에 해결하세요. 화장실에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나중에 거울 위로 입김을 불어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카밀라는 지중해를 여행하는 호화 요트 크루즈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값비싼 반지를 모두 도둑 맞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장에게 달려가 보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승무원과 손님들을 신문했고 3명의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선원 마테오는 아침 다이빙을 위해 스쿠버 장비를 다시 채우느라 너무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 앤드류는 다음 주 메뉴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고요.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승객인 스텔라는 전날 다이빙을 한 뒤 기진맥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선장이 질문하러 왔을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몇 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본 후에 선장은 누가 보석을 가져갔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마테오였어요. 그는 스쿠버 장비를 다시 채웠다고 했지만 산소 탱크는 여전히 제로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기 회사의 CEO인 마크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분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들더니 형사인 친구 루카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사가 도착했을 때 마크는 매우 중요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그의 컴퓨터에서 지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에 접근했던 사람이 3명 있었고 루카스는 그들 모두에게 질문을 했어요. 회계사인 앨리스는 탐정에게 컴퓨터가 정지됐었다고 말했습니다. 키보드에 몇 개의 키를 눌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IT 전문가인 로건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을 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서 에블린은 로건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한 일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것뿐이었어요. 루카스는 컴퓨터와 그 주변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순식간에 그는 누가 파일을 삭제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키보드에는 지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앨리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죠. 1월은 그 마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모든 도로가 얼음과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한 경찰관이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기침이 났어요. 운전사는 차를 열고 경찰관에게 물 한 병을 주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경찰관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집 근처에 차를 주차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돌아왔을 때 후드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설명했어요. 이웃이 지붕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제 차에 얼음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렸을 거예요. 신고하고 싶어요. 이 대화를 들은 이웃이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지붕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청소할 때 당신 차는 여기 없었어요. 경찰관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차 주인이 이웃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만약 차가 밤새 밖에 있었다면 병 안에 물은 얼어 있었을 거예요. 레리는 친구 브랜든이 걱정되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브랜든은 최근에 칠레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레리를 데리러 갔을 때 레리는 경찰에게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브랜든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브랜든은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집을 임대했거든요.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바닥에 페인트가 엎질러져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우연히 발을 디뎠습니다. 레리는 그걸 알아채고는 말했어요. 정말 운이 없군요. 화장실을 안내해드릴게요. 그 후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레리는 브랜든의 새 집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임스는 직장에 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계사에게 가장 친한 친구 잭에게 절반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계사를 속이고 돈을 받기 위해 자기가 잭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장 친한 친구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7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제임스와 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미와 크리스에게는 노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노아를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놀란 부모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베이비시터는 다음날 필요한 노아의 책가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정부는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했어요. 주방장은 다음 날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즉각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베이비시터였어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요. 롭은 자신의 차고에서 정비사로 일합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의 사무실에 침입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침입자는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했지만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고 말았어요. 찾을 수 있나요? 롭의 커피잔에 립스틱 자국이 있고 그의 의자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옥상에 새로운 식당이 오픈되었습니다. 음식 평론가 제이크는 음식을 맛보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이곳에 왔죠. 그런데 갑자기 심한 폭풍이 몰아쳤고 제이크는 안내 방송을 듣게 됩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빨리 대피하세요. 실내로 뛰어가니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수십 마리의 독사들이 온 바닥에 미끄러지며 기어다니고 있어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문틈으로 제이크의 냄새를 맡은 화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에는 배고픈 상어 2마리와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건물 관리소에 전화해서 대체 누가 뱀, 사자, 상어를 엘리베이터에 풀어놨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일단 먼저 탈출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7초 드립니다. 세 번째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열리면 상어들과 함께 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이크는 탈출할 수 있죠. 조시는 집에 가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인도에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을 보고 몸을 숨기기 위해 그곳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위에 있던 뚜껑이 바로 닫혀버리는 바람에 안에 갇히고 맙니다. 다른 출구를 찾다가 조시는 문이 3개 있는 넓은 방에 도달하게 됐어요. 근처에 있는 표지판에는 이 중 하나의 문만 안전한 곳으로 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10초마다 저절로 닫히는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몇 달을 굶은 호랑이 4마리가 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배고픈 보아뱀이 있어요. 아까 그 건물이랑 같은 회사가 관리하나 보죠? 7초 세겠습니다.
조 씨는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호랑이는 먹이 없이 몇 주 이상을 견딜 수 없거든요.